안녕하세요. 유니팜과 함께 약대가자의 유니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약사의 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할 건데, 약사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 5가지는 어떤 기준으로 꼽아봤냐면, 여러분들이 6학년이 되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더 이상 보지 않고 실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의 각 기관에서 한 5주 정도의 기간으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습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면 여기 5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많이들 취직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입장에서 수련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장 높은,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가는 비중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쭉 1번부터 5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 약국약사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80%,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80% 정도의 졸업생들이 약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 약사,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를 의미하고요. 그건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요즘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고 싶은 병원 약사를 지원하는 약사님들이 전보다는 좀 많아졌지만 병원에서 이제 뽑는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석박사 하는 대학원이고요. 네 번째는 제약회사 3% 정도, 그리고 행정기관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한 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대학원부터 행정기관까지는 조금 퍼센테이지가 적기 때문에 학교마다도 편차가 크고 매해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아니겠지만 1번, 2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약국약사를 이제 80% 이상으로 갈 만큼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분류를 2가지로 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근무약사고요. 근무약사라는 건 우리가 다른 말로 페이약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국장님, 개국하신 약사님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구조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근무약사로서 일을 해가지고 자본금을 모아서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개국약사가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병원 약사는 병원에 들어가서 업무가 굉장히 약사 파트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업무 파트가 다양한데 그러한 각각의 파트에 들어가서 약사로서 업무를 하는 거를 병원 약사라고 합니다. 추세가 보통 병원 약사에서 좀 직장 생활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병원의 약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는 좀 약국 약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는 대신 연구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석박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순전히 이제 연구 쪽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품질 관리를 하는 부서 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행정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직 공무원 중에 예를 들어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식약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대 교수님 중에서도 여기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약대 교수님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크게 다뤄보았고, 사실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부터 5번까지는 약사님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비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3번부터 5번까지는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만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약국약사인데, 약국약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1번의 장단점 중에 1번은 약국약사는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월급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약국약사는 환자와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경제 원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되는 약국일수록 약국약사를 둬서 이제 직원을 더 많이 둬야 되고, 그런 직원을 둘수록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월급이 가장 높은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병원 약사나 제약회사나 뭐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니까 직급이 높아지게 되면 어쩌면 여기 평균 월급보다 더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쳤을 때는 약국약사가 월급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취직이 쉬운 편이에요. 취업이 쉬운 편인데, 왜냐하면 전국에 약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그 중에 모든 약국들이 다 직원으로 약사를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국에서 그래도 약사를 채용하는 분위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졸업만 하고 면허증만 나오면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취직을 할 수는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굉장히 취업하려는 약사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자리가 부족할 수 있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자리를 취직하기에는 쉬운 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임상. 임상이라는 거는 손님과 이렇게 마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환자분들을 이제 좀 상담도 해주고 약도 주고 복약 지도도 하면서 오는,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거기서 반대로 또 오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사실 즐거움보다 스트레스가 더 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환자를 마주하는 것보다 그 문서 업무를 하고 싶어서 또 약국 말고 다른 데로 진로를 돌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약국약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국약사를 아까 처음에도 두 가지로 나눠 드렸는데, 근무약사와 개국약사로 나뉜다 했죠. 근무약사는 약국에서 직원으로서 있는 약사를 의미하고, 개국약사는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서 본인이 그 약국의 주인일 때 개국약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위치 둘 다 수도권은 포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무약사로서 어디에 수도권의 약국에서 취직을 한다고 치자면 취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월급도 적습니다. 왜 월급이 적을까요? 여기 약국약사의 월급은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철저히 월급이 정해지는데, 워낙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취업하고 싶은 약사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국 입장에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약사한테 굳이 돈을 많이 주고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게 제시해도 올 사람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비해서 월급은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풀타임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딱 약국마다 이제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고 몰리는 시즌이 있거든요. 뭐 여름에 뭐 여름이거나 아니면 감기철이거나 뭐 겨울이거나 뭐 이런 약국마다의 특징에서 이렇게 한때 바쁠 때만 약사를 채용하고, 아닐 때는 그냥 어떤 사유를 대가지고 이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풀타임으로 일해서 매달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싶어도 풀타임으로 구하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 단점이 있고,
개국 약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약국을 개국하려고 해도 괜찮은 약국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미 괜찮은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약국 자리를 얻기 힘들고, 그러면 본인이 괜찮은 자리를 보인다 하면 권리금이 너무 높아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금으로는 해당 약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무약사나 개국약사나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는 다소 불안정합니다. 이 불안정하다는 게 본인이 뭐 약국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매달 꾸준히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벌고 있다고 해도 일하고 있는 약국이 언제 갑자기 경영난으로 이제 일을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불안정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약국 약사가. 그래서 보통 근무 약사로 그렇게 몇 번 잘리고 몇 번 이동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개국 약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5번의 의미예요. 영원히 근무 약사를 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내가 좀 잘 해보려고 일하는 약국도 마음에 들고 하지만 언제 무슨 이유로 잘리면 계속 돌아다니면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개국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겠지만, 또 개국의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개국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투자금, 일종의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러한 투자금이 많이 들수록 누가 엮이냐면 사기꾼들이 많이 엮여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약국을 개국하기만 해도 거의 성공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사기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사회 초년생이고 뭐 이런 입장에서 빨리 개국했다 해가지고 이런 사기꾼들의 농간에 당해서 사기를 당한다 치면 사실상 평생 다시 한번 개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날린 돈 평생 갚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과 위험의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병원 약사입니다. 병원 약사는 앞서 말씀드린 약국 약사에 비해서 월급은 적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약국에 뭐 자리가 없어서 이곳저곳 잘려서 이곳저곳 다녀야 되고, 아니면 개국을 해야 돼서 개국의 리스크가 있어서 스트레스, 사기 당하는 위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직장인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굉장히 크잖아요. 그 안에 식당도 있고, 직원분들도 진짜 몇천 명씩 있고, 안에 스타벅스, 그리고 파리바게트 전부 다 있으니까, 그 안에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 직장인 느낌을 받지만, 직장 생활로 오는 스트레스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는 동료가 있다던가, 맞지 않는 상사가 있는 경우에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죠. 약국 약사는 사실상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로는 굉장히 자유롭다는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약사의 경우 또 한 가지는, 약사가 병원의 주축이 아닙니다. 병원의 주축은 누구죠, 여러분들? 병원의 주축은 의사죠. 그래서 약사 같은 경우는 약제팀이라고 해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1층은 공기도 굉장히 탁하고, 그리고 조금 일하다 보면 굉장히 사람이 어두워져요. 이게 햇빛을 보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4번은 이제 병원 약사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점. 언제를 기점으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병원 약사를 지원하는 약사님들이 별로 없어서 항상 대학병원마다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만 하면 붙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약국에서도 경영난이 온 약국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약사들이 많이 잘리게 되고, 그 약사 잘리는 분위기라는 거는 이제 약국 약사의 자리가 별로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셔도 알겠지만 약국 약사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두 번째 많은 병원 약사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다 면허증 갖고 있는 약사인데 또 지원이 많아지니까 다른 기준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 학점 보고, 영어 성적 보고, 뭐 기타 등등을 보게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 스펙 대비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약국 약사에 비해서 훨씬 뭐가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병원 약사는 보통 어떤 분들이 가냐면 어리고 여성분들 중에 좀 직장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한 분들이 이제 병원 약사로 들어가서 한 3년, 4년 정도 일하다가 나와서 다시 약국 약사로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하시는 루트인데 제가 약국 약사와 병원 약사를 자세히 설명드리다 보니 조금 단점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점, 일단 약국 약사의 좋은 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약국 약사는 일단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사실 자유라는 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따라오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 자유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퇴근하고 나면 온전히 다 본인의 시간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유가 얻어지는 것 대비 월급도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개국도 아까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개국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약국 약사로 벌 수 있는 월급의 2배 이상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업체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1번, 2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3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고 제가 조금 더 잘 알게 되면 설명드리는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약사의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약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약대 준비하면서 이러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고민 중이고 요즘은 시대가 워낙 발전하고 해가지고 뭐 사실 이렇게 정해진 진로가 있다는 것도 좀 우습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뭐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뭐 책을 쓰기도 하고 뭐 사실 본인의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그리고 직업 간의 경계도 허물어지면서 뭐 다른 직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까지는 이런 분위기로 항상 흘러갔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최적의 루트를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